안녕하세요. 세계독학의 맛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운 징크의 PS 영역에 바이티스2를 이용하여 헬로우 맛비월드를 코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징크의 PS 영역만 사용하고요. 그중 UART를 통해서 PC의 터미널에 다음과 같이 헬로우 맛비월드를 프린트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해보는 이유는 PC에서 여러분의 FPGA 보드를 제어할 때 이 UART를 사용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원래 대부분의 강좌에서 가장 먼저 해보는 게 헬로 월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영상이 길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실습에 앞서서 이 징크 아키텍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어떤 모듈을 사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징크 아키텍처는 프로세싱 시스템, PS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블 로직, PL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헬로 월드를 터미널에서 띄우기 위해서 사용할 모듈은 다음과 같습니다. PS의 D램 컨트롤러, 그 다음에 UART의 하나, 그 다음에 MP코어에서 ARM 코어텍스 A9을 사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PL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번 FPGA에서 제가 주로 다룰 내용은 PL입니다. 그래도 이 PS를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로는 PL을 제어하기 위한 어떤 컨트롤 데이터의 전송 용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PL하고 PS의 퍼포먼스를 어떤 1대1로 비교하기 위한 비교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PL을 통해서 어떤 연산을 수행하고 이제 PS의 ARM 프로세서에서도 동일한 연산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몇 배의 가속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할 거예요. 물론 이 PS에 리눅스 OS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하드웨어 설계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PS보다는 PL 사용을 중점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OS는 설계 독학에서 다루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최초로 바이티스라는 툴을 사용해 보실 거고요. 이 바이티스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툴이에요. HLS도 바이티스에 이미 포함이 돼버려서 사실상 비바도 툴을 띄우지 않고 FPGA에 비트스트림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비바도 툴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과정 중에 이 비바도 툴이 꼭 사용이 되고요. 여튼 바이티스의 HLS를 사용해서 하드웨어 설계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혹은 프로세서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후자인 프로세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printf hello 맛비월드를 직접 타이핑 해보시고 빌드해서 징크의 ARM 프로세서에서 동작을 시켜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설계한 하드웨어에 ARM 프로세서를 호출하고 비트 스트림을 생성할 예정인데요. 이때 자일링스 서포트 아카이브의 약어인 XSA 파일을 생성할 예정입니다. 이 XSA 파일 안에는 하드웨어 플랫폼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이 하드웨어 플랫폼 정보를 통해서 바이티스에서 개발이 가능해요. 추가적으로 이 헬로 월드를 PC에서 보기 위해서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고요. 이 환경도 저랑 같이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오늘 진행할 실수 순서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비바도와 바이티스 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비바도에서는 첫 번째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징크 프로세서 IP를 호출하고 세팅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비트스트림 파일을 제너레이션하고 하드웨어 플랫폼이 담겨있는 XSA 파일을 생성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이티스 툴로 넘어와서 첫 번째로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거고요. 이때 앞서 만든 XSA 파일을 노딩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작성을 하실 거고 세 번째로 PC와의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헬로우 맛비 월드를 직접 터미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지식이 있으시다면 오늘 실습을 따라오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헬로우 맛비 월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비바도 2020.2를 실행하시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눌러주시고요. 텍스트 프로젝트 패스는 여러분이 적절한 곳에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다 영문이고 이제 이름은 좀 짧은 곳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 이름은 라고 찍겠습니다. RTL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PS를 사용하기 때문에 RTL 코드는 필요가 없어요. Next, Constraints도 별도로 필요가 없고요. 보드를 선택을 하시는데 G5G720 선택을 합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 서머리를 확인을 하시고 피니시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S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PS를 사용하기 위해서 징크 IP를 호출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Create Block Design 방법을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디자인 이름은 디폴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다이어그램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IP를 GUI 창으로 호출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플러스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지금 이 G5G720이 사용하는 FPGA 칩에서 이제 사용 가능한 IP 리스트들이 쭉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이번 시간에 PS를 쓸 거니까 징크라고 검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와요. 얘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징크가 호출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UART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쓰지 않는 부분은 다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론 시간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이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UART 1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UART 1을 사용해야지 이제 저희 PC하고 시리얼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자동적으로 MIO 컨피그레이션 밑에 UART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MIO는 이제 멀티플렉스드 IO라고 해서 이제 라우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이제 멀티플렉스로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UART를 체크를 해주시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제 이 뱅크 1의 IO 볼테이지인데 이 부분을 꼭 1.8V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이유는 왜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G5G720의 디질런트 정식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스케매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눌러주시면은 이 G5G720에 이제 연결된 이 보드의 스케매틱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UART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여기 48, 49번 인데 이 뱅크1이 1.8V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꼭 1.8V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1.8V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쓰는 부분을 해제를 할 건데 여기 PSPL 컨피그레이션에서 AXI non secure 이 부분에 눌러주시고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을 안 할 거라서.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체크를 해제할 건데 여기 클락 컨피그레이션 밑에 PL 패브릭 클락스 보시면은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락은 원래 이 시간 이후로 계속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서 해제를 할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PS에서도 클락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성된 클락을 이제 PL 영역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PL 로직 자체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굉장히 심플해졌죠. 그 상태에서 이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럼블락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활성화가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비바드 툴이 이제 자기가 자동으로 뭔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지금은 이제 징크가 있고 이 징크에 이제 DDR하고 픽스드 IO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런 오토메이션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익스터널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약간 버그 같은데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거 다시 지우겠습니다. USB 사용 안 하고, 이더넷도 사용 안 하고, GPIO도 안 쓰죠. 그 다음에 플랍 쪽은 없고, 네. 일단 이 상태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F6을 누르게 되면은 석세스풀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약간 버그 같은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 상태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UART 1 하나만 사용을 한다. 그리고 여기 뱅크 1의 IO 볼테이지는 1.8V이다. 이것만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작업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BD 파일은 베릴로그 HDL 파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BD 파일을 이제 래퍼로 싸서 베릴로그 HDL 파일을 만들 건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 소스의 디자인 소스 밑에 이 디자인에서 Create HDL 래퍼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HDL 파일이 생성이 된 거고요. 이거는 아까 만든 이 보드 파일을 인스턴시에이션 한 거죠. 다음과 같이 이제 제너레이트 비트스트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제너레이트 비트스트림 누르면은 자동으로 합성하고 임플리멘테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고 S를 눌러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비트스트림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서 캔슬을 눌러서 종료해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하드웨어 시스템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드웨어 플랫폼 파일을 추출해야 돼요. 그래서 파일 누르시고 익스포트 눌러서 익스포트 하드웨어. 그러면은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 파일을 익스포트하고 이거를 바이티스에서 로딩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clude 비트스트림을 하게 되면은 바이티스에서도 이제 이 비트스트림의 FPGA에다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을 체크를 해서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파일 이름을 정할 건데, 적절하게 월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 .xsa 파일 생기죠. 넥스트 누르고요. 피니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xsa가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바이티스를 실행해 볼게요.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되도록이면은 한글이 안 들어가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글자 길이가 255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 윈도우 버전에서는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255자를 넘지 않도록 워크스페이스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랩포 헬로 막비 월드하고 이제 서피스로 바이티스라고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래서 런치를 누르면은 다음과 같은 바이티스 화면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Create Application Project를 누릅니다. 이제 이 방법이 이제 그 플랫폼을 로딩해 가지고 이제 이 바이티스에서 소프트웨어를 올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번 시간에 진행할 과정이라서 이걸 선택을 하고 넥스트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플랫폼을 선택을 하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하드웨어 XSA 파일을 로딩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여기에 놓고 이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로딩이 완벽하게 됐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이름은 정해주시면 되는데 hello world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징크의 이 암에는 지금 듀얼 코어인데 제가 지금 싱글 코어만 사용을 할 거고 FPGA 시즌1이 끝날 때까지도 이 싱글 코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즌 1에서는 베릴로그 HDL가 FPGA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PS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이 암에다가 페타리누스라는 리눅스도 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선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베어메탈 방법이라고 부르고, 이 베어메탈 방법으로 PS를 계속 사용을 하겠습니다.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스탠드얼론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베어메탈 방법이고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템플릿이 있는데 여기서 오늘은 헬로 월드니까 이 헬로 월드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쉬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왼쪽 상단 익스플로러에 이 헬로 막비 월드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동으로 이 소프트웨어 템플릿을 헬로 월드 선택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템플릿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실행하고 바로 종료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연속적으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코드를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while문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매 초마다 이거를 터미널을 통해서 찍을 수 있게 할 거예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월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빌드 프로젝트를 눌러주세요. 그럼 빌드가 쭉 되고요. 이제 이 printf의 내용을 이제 PC에서 터미널 상으로 확인을 할 건데, 이때 시리얼 컴포트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거는 어디서 확인하냐면 제어판의 장치 관리자를 확인하시면 돼요. 장치 관리자에서 요 포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G5, G7 여기에 USB 이 부분이 COM9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랑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보드에 전원을 연결하고 켜주면은 빨간불이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FPGA 보드의 시리얼 통신으로 이 스캔F를 통해서 입력을 주고 printf를 통해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니셜 값으로 PC를 통해서 입력을 받으면은 그 이후에 이 헬로 막비 월드가 터미널에 뜨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빌드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터미널 환경을 잡아 볼 건데, 다음과 같이 우측 상단에 돋보기를 눌러 주시고요. 터미널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 바이티스 시리얼 터미널이라고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시면은 우측 하단에 이렇게 바이티스 시리얼 터미널이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앞서 장치 관리자에서 살펴보셨던 이제 COM9를 통해서 시리얼 통신을 연결을 할 거고요. 다음과 같이 세팅을 확인해 주시고 OK를 누르시면은 이제 시리얼 통신이 연결이 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코드를 FPGA 상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 헬로우 맛비 월드 여기서 우클릭을 해주시면은 런에즈가 있고 여기서 런치 온 하드웨어를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먼저 FPGA에다가 비트 스트림을 올리게 되고, 지금 실행이 된 건데 이제 스캔F를 통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이메일 값으로 10이라고 적어볼게요. 이렇게 10을 쓰는 순간 이제 헬로 맛비 월드 10이 1초마다 계속 쉬지 않고 프린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PC에서 지보보드로 제어와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 UART를 적극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스캔F를 통해서 PC에서 보드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였고, 프린트F를 통해서 보드에서 PC로 데이터를 전송하였습니다. 이 환경을 기반으로 FPGA 시즌1을 진행해 볼 생각이에요.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징크의 PS 영역을 사용해 보셨어요. 그래서 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비바도에서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징크 프로세스 IP를 호출하고 세팅하셨고, 비트스트림 파일하고 하드웨어 플랫폼이 담겨져 있는 XSA 파일을 생성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바이티스에서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이때 전에 만든 XSA 파일을 로딩하고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시고 PC와의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고 헬로우 맛비 월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끝까지 완료하셨다면 이번 시간 성공하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PS 영역이 아닌 PL 영역을 사용해서 LED 깜빡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쉽죠?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